어느 날 눈을 떠보니 구한말 우체국 집배원이 되어버린 페페야. 언제나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페페는 당황하지 않고 우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달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을 꺼내보니 주소가 경문 밖 청패국에 나주서 올라온 양천 허시댁. 아니, 현대인의 머리론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주소가 쓰여 있었습니다. 페페는 어떻게든 우편을 배달하려 했지만 역시나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그렇게 우체국으로 돌아가니 페페를 기다리는 것은 놀랍게도 형틀과 곤장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구한말의 집배원, 채전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84년 4월 22일 조선에 우정총국이 설치됩니다. 이어서 11월 18일엔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를 발행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데, 당연히 우편을 전달하는 집배원의 역사도 이때 시작되나 했지만 그러진 못했습니다. 업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2월 4일 우정국 설립 축하연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던 그 사건, 급진계합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하필이면 우정총국의 총관 홍영식이 정변에 깊게 개입되어 있었고, 이 때문인지 이후 폐지됩니다. 집배원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약 10년 뒤인 1896년 6월 1일 나라에서 우편 업무를 다시 보면서 시작됩니다. 당시엔 집배원을 채전부, 우체부, 우편군사 등 여러 호칭으로 불렀는데, 번거지 모자와 비슷한 것을 쓰고 다닌다고 해서 번거지꾼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후기에 들어서는 채대감, 채주사 등 높임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업무를 시작한 우체사는 각 군, 읍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했고, 전국에 약 400개의 우체시설과 우편망을 보유하는 등 규모가 크게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된 우체시설엔 원활한 업무를 위한 곤장과 형틀 등 최신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아니, 우체국에 곤장과 형틀이라니, 이런 게 왜 있나 싶으실 텐데요. 근대적 우편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아직 신채용은 가능했던 시기로 게으른 채전부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규정을 보면 요령 부리며 게으름을 피우다 우체물을 분실하는 자, 우체물을 전하면서 치사한 의무를 토색하는 자에 대해 곤장 20대와 벌금 20냥을 물렸습니다. 또 채전부에 대한 형벌 규정만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우편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배달 중인 우편물을 함부로 꺼내 가져가는 경우에는 곤장 10대 혹은 벌금 10량을 부과했고, 사용한 우표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곤장 60대 혹은 벌금 60량을 물리는 등 전반적으로 우편 업무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은 꽤 강한 편인데, 당시 서울에서 3칸짜리 초과가 15냥, 7칸짜리 초과는 50냥 정도로 채전부는 일 한 번 잘못 처리하면 그 순간 집 한 채를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을 똑바로 처리하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일을 똑바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우선 우편물을 목적지로 배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주소지 확인부터 정신나간 난이도를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 한성우체총사 채전부 임덕건은 편지를 잘못 배달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합니다. 임덕건은 이 일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해임 취소를 요청하는데요. 임덕건이 배달한 편지의 주소를 보니 동관대거 앞 좌포도청 뒷골목 서양대문의 세 번째 기와집 김주사댁 앞이라 적혀 있었는데, 해당 주소엔 기와집이 이웃해서 존재했으며 두 집 모두 집주인이 김씨였습니다. 채전부 임덕건의 입장에선 주소에 적힌 그대로 운송했건만 그저 찍기에 실패한 것이죠. 정말 억울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임덕건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임덕건이 뭔가 잘못했다기보단 채전부들의 오배송 사건이 자주 터지니 그 본보기의 의미로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임덕건이 담당했던 편지의 주소 정도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채전부들이 배송해야 했던 편지의 주소 상태는 더 개판인 경우가 수두룩했죠. 앞에서 페페가 받았던 경문 밖 청패국에 나주서 올라온 양천 허시댁처럼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식으로 주소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적힌 경우가 많았으며, 설령 주소를 제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읽지 못하는 흘려 쓰는 한자 필기체로 써서 써져 있는 주소가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뭐 아무튼 어떻게든 주소를 잘 찾아간다고 치더라도 일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편을 전달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그냥 주기만 하면 끝 아니냐고요? 말은 맞는데 이 그냥 주기만 하는 것도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채전부는 주소지가 불확실한 문제 때문에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 배송 과정이었는데, 집안에 들어간다는 것부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허름한 복장의 남자가 양반댁을 기웃거리는 것도 수상해 보이는데, 만약 집에 집주인이나 성인 남자가 없다면 남녀 7세 부동석의 나라 조선에서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었죠. 집 하인들에게 몰매를 맞지 않으면 다행이었고, 욕만 하고 쫓아내는 것은 아주 신사적인 집안이었습니다.
결국 먹고 살려면 알아서 잘 오류 없이 우편물을 배송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대문 앞에 놓고 갔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곤장을 맞거나 집 한 채가 날아갔습니다. 만약 우편물이 잘못 배송됐다면 그것을 회수해서 제대로 된 수취인에게 배송하는 것도 체전부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 있으면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하며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책임은 잘못 배송한 체전부가 지게 되는데, 체전부 입장에선 배송 오류를 수습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협조 자체를 거부하고 책임은 자신이 지어야 하니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사실 우편물에 정확하고 자세한 주소가 적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편을 전하러 가는 길도 문제였는데, 배달 도중 개에게 물리는 경우도 있었고 노상강도를 만나 소포를 털리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1896년 2월 18일 관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올해 1월 9일, 15일, 16일, 17일 한성발 우편과 19일, 20일 충주발 우편, 22일과 23일 안동을 출발해 대구로 가던 우편물이 안동 대구 간 도로에서 도적들에게 약탈당했음을 광고함 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각종 우편물을 들고 각지를 오가는 체전부들은 도적들에게 좋은 약탈품 공급원처럼 여겨진 듯합니다. 한 달 사이에 공식적으로 털렸다고 확인된 것만 8번인 것을 보면 이동 경로상 안전을 보장받는 것마저 확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이런 위험성 외에도 기본적으로 체전부들의 노동 강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체전부들은 하루 15kg 이하의 우편물을 운송했는데 하루에 100리 이상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100kg 이상 우편물을 배송하는 현대 집배원에 비해 부담이 덜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체전부의 경우 보통 이것을 전부 걸어서 직접 짊어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보통 1시간에 10리 정도의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두 켤레의 집신과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누룽지 보따리, 우편물이 담긴 가죽 가방 등을 메고 긴 담뱃대를 물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보부상이나 물지개꾼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장거리를 이동해 본 적이 있는 경력직을 선호했고, 주소를 읽을 수 있어야 했기에 원문과 한자를 모두 읽을 수 있어야 했는데, 이 때문에 그 중에서도 서당 경력이 있는 등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위주로 모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박봉의 임금 체납에도 시달렸으니 필요 인원을 어떻게 모았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처벌 규정까지 강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의 입장에선 이러한 처벌 규정이 딱히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이 우편 업무를 역참제의 확장이라고 인식했는데요. 역참은 나라의 공문서나 공공물자를 운송하던 기관으로 그 중요성과 편의성 때문에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엄격한 처벌 규정을 갖고 있었고, 민간으로 확대된 역참으로 인식한 우편에도 강한 처벌 규정을 넣어 기강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체전부들의 고충은 당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97년 7월 3일자 독립신문에는 번거직군이 양반집 사랑방과 규방까지 들어가 우편물을 전달하려다 봉변을 당했다는 기사가 실렸고, 독립신문은 이에 대해 상황이 이러할진데 체전부 노릇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체전부들은 단순히 우편물 배송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을 넘어서 들리라는 농부에게 점심을 날라다 주거나 일하는 아기 엄마 대신 우는 아이를 업어주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돕는 일 역시 심심치 않게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체전부나 번거직군 같은 호칭은 사람들이 우편 발송에 익숙해지고 그 편리함을 알게 되면서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대감님이란 뜻인 체대감 등으로 변화합니다.